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고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이런 귀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간단한 변화들로 여러분도 품격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허리를 펴세요. T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귀티는 단순히 화려한 외모나 비싼 명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T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동작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비밀은 바로 자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고개를 들고 걷는 사람을, 그들은 마치 자신만의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해 보인다는 느낌을 주죠. 반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사람은 어딘가 위축되고 자신 없어 보이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우리의 자세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자세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세와 마음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뇌는 곧바로 나는 지금 당당하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놓고 나아가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제 친구 민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항상 소심하고 조용했어요. 회의에서도 늘 구석자리에 앉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민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제가 물었죠. 민수야,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봐. 너 자신부터 당당해야 사람들이 널 진지하게 봐. 민수는 처음엔 웃으며 아니, 자세 하나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약속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진짜 신기해. 허리를 펴고 걷기만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상사가 날 보고 요즘 뭔가 좋아 보인다 라고 하더라니까. 민수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의 구석에 앉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짓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허리를 곧게 펴고 걸어가는 사람은 신뢰와 리더십을 느끼게 하고, 웅크린 자세는 자신감 부족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세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몸가짐이 바르면 나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투를 바꾸세요.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당당히 세우셨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걷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자세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내뱉은 말투가 영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첫인상은 완벽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따위로 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방금 전까지 느꼈던 당당함과 품격은 사라집니다. 반면 내가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으니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몰라요.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고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처음에는 나를 궁금해하며 다가왔던 사람들이 슬쩍 물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에서 받는 첫인상보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태도, 품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말투를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굳게 닫힌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말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말투는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제가 아는 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토론에서도 언제나 가장 먼저 의견을 냈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녀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마치 지적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영희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영희 씨가 제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씨, 혹시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후로 영희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혹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로 바꾸기 시작했죠. 몇 달 뒤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죠. 귀티나는 말투는 어떤 걸까요? 오늘부터 이런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왜 대신 혹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몰랐어요. 대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했어? 대신 오히려 잘 됐네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말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과 귀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제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걸으며 말투로 품격을 더해보세요. 귀티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두 가지의 조화에서 진정한 귀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당신에게선 따뜻함과 품격이 느껴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눈빛을 바꾸세요.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까지 세련되게 다듬었죠. 자세와 말투가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눈빛은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창의자 감정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고 말투가 세련되었다 하더라도 눈빛이 차갑거나 흔들린다면 진심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편하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문을 닫고 대화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리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의심이 들겠죠. 눈빛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렬한 표현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80% 이상의 신뢰를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공자는 눈빛은 마음의 빛이다. 마음이 바르면 눈빛도 바르다 라고 했습니다. 눈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차갑고 무심한 눈빛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따뜻하고 여유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빛으로 귀티를 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눈빛에 여유를 담아보세요.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은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여유 있는 눈빛이 상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눈빛에 미소를 더하세요. 눈빛에 담긴 미소는 그 자체로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입가의 미소와 함께 눈으로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눈빛으로 응원과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친구 민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정 씨는 허리를 펴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 씨 혹시 대화할 때 눈빛에 대해 신경 써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눈빛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그녀와 함께 대화를 녹화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상대를 시험하듯 날카롭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보였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눈빛이면 나라도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그 후 민정 씨는 눈빛에 미소를 담고 시선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녀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결국 민정 씨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빛은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부드럽고 여유 있는 눈빛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귀티를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눈빛에 미소를 담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비추는 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과 대화하면 참 편하고 따뜻해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눈빛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물들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허리를 펴고 말투를 다듬고 눈빛에 따뜻함을 담고 나아가며 진정한 귀티를 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진정한 귀티를 완성하려면 여유라는 마지막 조각을 더해야 합니다. 여유는 단순히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급하고 조급한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훌륭한 외모를 갖추었더라도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느긋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신뢰와 안정감이 묻어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도 부드럽고 눈빛까지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항상 바쁘고 말을 끊고 급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대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조급해 보이고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유 없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친구가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빨리 말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불안감이 나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이죠. 여유 없는 행동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이 여유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고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을 때 우리는 더 강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는 우리의 내면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여유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그럴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둘째,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급하게 말을 걸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여유로운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내 시간과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쫓기기보다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내 시간이 여유로워질 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민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민수는 항상 빠르고 열정적으로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행동과 말투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민수는 처음엔 의아해 했지만 제 말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급하게 끼어들지 않으려 노력했죠. 일을 처리할 때도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민수와 대화를 더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여유를 품으니 내가 더 가벼워졌어요.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여유는 단순히 느린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유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스며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여유가 상대방에게는 편안함을, 나 자신에게는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유를 품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품격 있고 고요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과 있으면 참 편하네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 말투, 눈빛, 여유에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티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자랑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자랑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얻은 기쁨이나 성취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일 뿐일지라도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도한 씨 71세는 30년 넘게 가까운 친구와 지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친구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고 나중에야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친구관계 단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자랑 때문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통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 또한 자랑이 노년층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서가 친구와의 관계 단절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랑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자녀나 손주에 대한 자랑은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박영희 씨, 76세,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한마디 자랑으로 끝나게 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너희 아들은 성급했던 거 아니니? 라는 말을 친구에게 던지게 되었고 그 한마디로 4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고 이후 우울증이 깊어져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그저 내 마음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친구에게는 사소한 자랑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김지환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대학 동창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아들의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며 이야기하던 중 다른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부부 관계를 개선했어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죠. 그 후 그 친구는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이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사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랑이나 비교를 자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순아 씨 82세는 30년간 운영해온 노인 모임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친구의 말을 듣기만 했어요. 친구가 아들 걱정을 하면 그랬구나 하고 끄덕여주고 손주 걱정도 그냥 손을 잡아주기만 했죠. 경청하는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으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태호 교수는 노년기에는 경청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공감이 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조언보다는 공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랬구나 라는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법륜스님은 듣는 것이 곧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결국 오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경청하는 태도를 실천하고 자랑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랑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종종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을 통해 다른 사람과 기쁨이나 성취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은 자랑하는 사람은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질투하거나 부담을 느끼게 되어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자랑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랑은 단 한마디로 평균적으로 3전 2명의 친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노인정에서는 15년간 이어온 모임이 단 한마디의 자랑으로 갈라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번에 반포자의 아파트를 사줬어 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전세를 살며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82세 최효식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자식에 대해 창피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식 자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지 못했다며 자랑이 이렇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후회했습니다. 결국 그 자랑을 한 회원은 혼자 남게 되었고 그 노인정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 잠시 침묵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지 혹시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은 말이 많으면 업이 많아진다 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자랑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의학연구원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겸손한 척하며 하는 자랑이 일반적인 자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부끄럽다, 이건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82세 황금자 씨는 손주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 말이 오히려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손주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예상치 못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김병철 관장은 15년간 이어진 어르신 모임에서 한 할머니의 자랑으로 그 모임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그 할머니는 아이고 부끄럽다 하면서 며느리가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모임은 깨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73세 김복자 씨는 친구가 손주가 해외 연수를 간다고 자랑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영희 씨가 손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영희 씨는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서 복지사는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고 전하며 자랑을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이 단 한마디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랑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상처를 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에 대한 자랑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서 한 회원이 우리 며느리가 워낙 바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서 김장 같은 것은 못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김치를 사다 줬어요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김치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랑은 모임을 산산이 조각내고 말았습니다. 법륜스님은 자랑이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를 나누고 싶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바로 자녀나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처럼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0세 윤명자 어르신은 자주 자녀들이 잘 돼서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강도가 들었고 범인의 진술에 따르면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자주 자랑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이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랑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대상 금융사기에 47%가 자랑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꾼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자녀의 성공이나 재산에 대해 자랑하는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인생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 남의 자녀 자랑을 듣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의 78세 이봉숙 씨는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고 자랑하다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은 배달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이봉숙 씨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자매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68세 이영숙 씨는 언니가 자주 아들 자랑을 하며 우리 아들은 사업을 잘하고 똑똑하다 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웠고 어느 날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언니는 우리 아들에게 얘기해서 용돈이라도 주라고 해볼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영숙 씨는 자존심이 상하고 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으며 자녀의 자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법륜스님은 자녀의 성취를 과도하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 자랑은 때때로 당신은 실패한 부모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에게 깊은 우울감을 주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자녀 자랑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자랑은 사람들이 가진 고통이나 상처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성취를 과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랑이 단순히 자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부모들에게 비교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자녀 자랑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비극적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인정에서 82세의 장명호 씨는 매일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자랑하며 내가 젊었을 때는 직원 100명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했다. 양복을 한 번에 5벌씩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6세 김철수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 당신은 잘 나갔었지? 하지만 난 그때 당신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고 회사가 무너져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고 퇴직금도 없이 쫓겨났어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명호 씨는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그 사람 인생을 망쳤구나 라고 중얼거리다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자랑이 가져온 상처는 깊고 종종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산의 한 노인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85세 이상철 씨는 매일 자신의 지위와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은행 지점장이었을 때는 하루에 수억 원씩 움직였고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 며 큰 소리로 말했죠.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의 남편이 바로 그 은행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직원이었고 그로 인해 가족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노인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 노인정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그 할머니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간단한 대화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미화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5세인 그녀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청소를 도왔고 점심 식사 준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자신이 젊었을 때 삼성에서 비서실장을 했다고 자랑하며 청소하는 방법을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미화 씨는 결국 경로당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래 다닌 곳인데 사람으로 인해 정기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다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노인회관에서는 3세 윤옥자 씨가 나는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자랑하던 한 회원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사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라고 덧붙였고 그 말을 들은 김순애 어르신은 저는 평생 청소부로 살아왔어요. 제가 못 배웠어도 자식 잘 키웠어요 라며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사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랑이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법륜스님은 자랑이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며 자랑이 많다는 것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삶이 충만한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외적 자랑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노인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외적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78세 송영희 씨는 어떤 회원이 명품백을 자랑하면서 며느리가 선물해 줬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백화점 VIP 멤버십 자랑을 했다고 말하며 저는 매달 생활비 걱정인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막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자랑은 자신만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랑은 때로 관계를 깰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자랑을 할 때, 특히 해외여행이나 고급 소비를 자랑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자주 해외여행이나 골프 자랑을 하던 중 결국 13년 동안 이어진 모임이 깨졌습니다. 서로의 자랑이 불편해지면서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16세 윤정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회원이 손주가 선물로 백화점에서 프라다 지갑을 사줬다며 자랑을 했고, 또 다른 회원은 며느리와 함께 청담동 피부과에 다닌다고 자랑했죠. 윤 씨는 손주 학원비를 겨우 마련하는 형편이라 자존심이 상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노인 대학에서도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82세의 박영애 씨는 수업 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걸 즐기던 회원들과 함께하던 일상의 한 회원이 애들만 이런 데서 먹지 나는 백화점 식당에서만 먹는다 며 자랑을 시작하자 그 후로 아무도 그분을 점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노인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자랑은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노년기에는 특히 경제적 격차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랑이 상대방에게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라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랑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의 통계에 따르면 평소 여유로운 생활을 자랑하던 노인들이 사기 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의 박민서 복지사는 자랑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하며 사기꾼들이 일부러 경로당을 돌며 자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랑에 대해 진정한 만족을 느끼면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랑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며 내면에서 진정으로 만족을 느끼면 그 성취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원인 중 1위가 바로 과도한 건강 자랑 때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을 과신한 결과 위험한 선택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실버복지관에서는 한 회원이 약 없이 당뇨를 관리한다고 자랑하며 녹즙을 마셨고 결국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듣고 보니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는 아침마다 만나는 모임에서 한 회원이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랑하며 공원을 끝까지 뛰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회원들이 따라 뛰었고 결국 3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자랑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